예, 대바람 어금니 칫솔 사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머랭님. 예. 자, 어금니 칫솔. 예, 이 어금니 칫솔이라고 하는 게 조그맣게 생긴 놈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렇게 생긴, 예, 요 조그만 놈.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쓰기 되게 어려운 칫솔입니다. 왜냐하면 칫솔 머리통이 큰 게 아니고 이게 조그만 거기 때문에 힘을 주면 힘이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을 빼고 쓰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린 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손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걸 2라고 보시자고요. 요걸 2, 그 다음에 요걸 잇몸. 예, 요렇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잇몸 테두리를 닦겠다고 이렇게 문지르고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요. 칫솔 털의 끝부분 모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채로 여기다 올려놓으시고 잇몸 테두리에서 이렇게 동글동글 닦다 보니까, 예, 어느 순간 여기 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미아이님 안녕하세요. 최사랑님 감사합니다. 예, 자, 요렇게요. 동글동글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요. 절대로 이렇게 눌러서 칫솔털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요 칫솔의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사실은 이건 손톱에서 한참 연습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예. SSSP님,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예, 나연님도 감사합니다. 예. 요렇게 생긴 게 보통 어금니 칫솔이라고 하고, 이게 제가 한동안 떠들고 다녔더니 요즘은 다이소에서도 이렇게 생긴 걸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예, 이거 생각한 것보다 칫솔질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예, 전동 칫솔 쓰냐고 물어보신 분, 네, 여기 제가 옆에, 으이씨, 전동 칫솔 씁니다. 네, 이게 제 전동 칫솔이고요. 예, 씁니다. 전동 칫솔. 이 전동 칫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006이라고 하는 조그만 칫솔 있죠? 예, 그게 꽂혀요. 이렇게 전동 칫솔에. 그러면 이제 일정이 좀 편해지는 거죠. 요건 대고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전동 칫솔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또 이렇게 대고, 그죠? 예, 소리가 좀 나겠지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손을 안 대니까 좀 편하죠. 예. 손으로도 닦습니다. 예. 손으로 닦습니다. 손으로도 닦고, 제가 쓰는 칫솔은 여기 보시면 제 옆에, 원장실 옆에 칫솔통에 이렇게 칫솔들이 꽂혀 있어요. 예, 제가 쓰는 칫솔들 여기 이렇게 꽂혀 있고, 거울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꽂혀 있죠. 손으로도 닦고 전동 칫솔도 쓰고. 예. 마스크를 아무리 써도 이 토토마님이 말씀하셨는데, 치료할 때 환자 입냄새가 안 느껴지냐? 느껴집니다. 예, 오늘 뭐 드시고 왔는지 감이 오는 때도 있어요. 마스크를 아무리 쓰고 있어도 냄새 나기 때문에, 아, 이분이 오늘 마늘을 많이 드시고 오셨구나. 예, 순댓국을 먹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냄새로 납니다. 예. 칫솔 지방법 위치에 붙이고 다시 한번 설명. 아,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오늘, 이게 솔직히 라방이지만 저 여기 원장실이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예, 제 책 보이시죠? 뒤에. 예. 여기 저희 병원 환자하고 상담하는 원장실이고, 여기 앞에 카메라, 예, 켜놓고 혼자 원장실에 앉아 있어요. 오늘 7시까지 진료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예, 이 라이브 방송 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카메라를, 예,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90도, 45도 밀착. 동글동글 요렇게 해요. 한 20번씩 닦으셔야 됩니다. 띄어서 다음 채 요렇게. 요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수드라는 칫솔 제방법이에요. 예, 훌륭하지 않습니까? 혼자 앉아서. 그죠? 카메라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예. 이러면 이제 뭐 별풍선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닦습니다. 근데 아침은 출근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바쁩니다. 예. 바쁘면 전동 칫솔을 쓰면 좋아요. 그렇죠? 전동 칫솔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번에 점심때는 대충 닦아요. 맨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충 닦습니다. 예, 고춧가루만 없으면 돼요. 대충 닦고요. 저녁에는 손으로 닦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1006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칫솔 있지 않습니까? 요거요? 예, 요걸 자기 전에는 꼭 씁니다. 그래서 보통 칫솔 쓰고, 그렇죠? 이 칫솔 쓰고, 그 다음번에 요거 쓰고, 예. 요게 두 개의 루틴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중에는 원장실에 앉아서 치간 칫솔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 치간 칫솔 통이 좀 동상스러워 보이지만, 이렇게 가지고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면 보이나? 예, 요렇게 치간 칫솔 통이 있죠. 예, 그래서 제 치간 칫솔 통은 여기 옆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치간 칫솔도 넣었다 뺍니다.
안쪽면, 안쪽면 닦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 카메라 바꿔가지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칫솔을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은 각도로 쭉 밀어 넣습니다. 그랬다가 한 줄 정도만 올라오게 요만큼만 꺼내요. 요렇게 꺼내고 동글동글하게 똑같이 닦습니다. 요렇게 닦다가 칫솔머리 요렇게 돌려서 요 옆댕이를 닦고, 요렇게 닦다가 또 옆댕이를 닦고, 요렇게 해서 약간씩 움직이셔야 돼요. 요걸 옆에서 보여드리면, 언니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덜 걸릴 거라서 죄송합니다. 요렇게. 이가 지금 요 방향으로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향대로 칫솔이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타고 들어갈게요. 이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잘 안 닦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밀어 넣으셨다가 그대로 빼서 한 줄 정도 올라온 상태로 똑같이 하나를 충분히 닦고, 이쪽에서도 좀 닦으시고,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좀 닦고, 그 다음번에 띄어서 다음 치아에 쑥 밀어 넣었다가 또 끄집어내서 이렇게 닦고, 이쪽에서도 닦고, 이쪽에서도 닦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닦으면 되고요. 그 다음번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안쪽을 닦을 때는 으쌰, 칫솔털이 요렇게 닿아야 됩니다.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닦으시고, 또 다음에 요렇게 닦으시고. 실제적으로는 안쪽은 바깥쪽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리를 아시면 기본적으로 칫솔털이 치아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요런 원리를 알고 계시면 요 모양이 나오도록 칫솔을 조금씩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중간에 아이 2개, 아이님이 치간 칫솔 가성비 괜찮은 거 추천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자기 몸에 쓰는 거에는 가성비 찾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다이소에 가시면 2,000원에 20개씩 팔아요. 근데 그거는, 잇몸에 매우 안 좋습니다. 가운데 철사는 뻣뻣하고 털은 얼마 얇고. 그 다음에 뭐죠? 이 큐라프록스 거는 비싸요. 한 개에 2천 몇백 원입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쓰는데 2천 몇백 원, 또 조금 굵은 거는 한 2주일 쓰는데 2천 몇백 원이면, 이런 얘기하면 또 스타벅스한테 욕먹지만, 매일 먹는 커피값 생각하면 일주일에 2천 원이면 그리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몸에 쓰는 거는 가성비를 너무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미아이님께서 윗니 안쪽면 안 보여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엔니는 저도 치과에서 안 가르쳐요. 아래쪽을 잘 닦게 되시면, 잇몸에 칫솔털 닿는 건 이런 느낌이야. 여긴 닦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이시면 위에 쪽에서 그 느낌이 나게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는 보고 닦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을 충분히 닦으시면 그 느낌을 느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칫솔은요, 제가 거의 평균적으로는 한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거의 다 삽니다. 심지어 아마존 같은 데서도 구매해서 사보고 여러 가지 비교해보는데, 결국은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이게 칫솔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칫솔을요,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이 있으면 여기 이제 잘라내면 구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멍도 있어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구멍이 뻥뻥 뚫렸죠?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칫솔을 이렇게 콩콩콩콩콩콩 때려 박아요. 그 박고 나면 어떡하냐면 칼로 자르겠죠. 그 다음번에 이 칫솔목 끝부분을 이렇게 해서 연마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연마하면 연마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돌리고 이쪽에서 돌리고 여러 군데에서 돌리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칫솔목의 끝부분이 동그랗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번은 공장에서 그때 칫솔모를 자르는 이 칼날이 있겠죠. 이걸 자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자주 안 바꾸면 칫솔모가, 우리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보면 이 가위 날 안 그러면 머리 뜯기는 경우 있죠. 그런 것처럼 칫솔모 끝부분이 거칠어져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연마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연마 과정이 2번이냐 4번이냐 8번이냐에 따라서 이 칫솔모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 번의 공정을 거쳐야만 좋은 제품이 나와요. 그 얘기는 비쌀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봐야 칫솔 아무리 비싸봐야 10,000원인데 그 10,000원짜리 가지고 3개월 이상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열심히 어느 게 더 싸냐, 이렇게 찾는 거는 별 의미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치간 칫솔은 공정 자체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공정으로 나온 저가의 제품 자체가 좋을 수는 없어요. 워터픽 추천해주세요라고 김영선님 말씀하셨는데, 김영선님, 워터픽 추천하지 않습니다. 워터픽은 기본적으로 이에 붙어있는 세균막을 전혀 건드리지 못해요. 전혀 못 건드립니다.
이게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세차장 가보셨죠? 세차장에 가서 차에 흙먼지 붙어 있고 흙도 막 붙어 있어요. 흙탕물이 막 붙어 있고 그 다음번에 낙엽도 떨어져 있고 이거를 고압 세차건이라는 걸로 막 뿌리면 떨어져요. 흙먼지도 떨어지죠. 낙엽도 떨어져 나가죠. 그러고 나서 세차 끝났다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차를 쓱 문질러 보면 때국물이 쭉 흐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워터픽 쓰시는 시간에 차라리 칫솔을 한번 더 쓰시는 게 좋기 때문에 워터픽은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5460 머리 부분을 좀 휘어서 쓰면 안쪽 닫기가 편하다라고 하셨는데 5460 머리가요 이렇게 생긴 놈을 힘을 있는 힘껏 주면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들어가는데 조금 편하겠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칫솔 중에 아예 이렇게 머리가 구부러져서 나온 놈도 있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쓸만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저 뒤쪽 어금니를 닦는데 좀 편하죠. 아까 저 뒤에 어금니 어떻게 닦냐고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예, 이게 또 뒤에 어금니는 제가 카메라를 바꾸기 귀찮으니까, 예, 요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뒤에 어금니는 세우셔야 돼요. 칫솔을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닦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칫솔을 완전히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입을 되게 크게 벌려야 됩니다. 그렇죠? 요 뒤는 똑같이 이렇게 뒤통수는 이렇게 닦으시면 좋은데 이렇게요. 예,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머리통을 이렇게 구부리시면 입을 조금 적게 벌려도 요게 이렇게 좀 들어가겠죠. 그죠? 예. 똑바로 섰을 때보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구부러진 칫솔도 이렇게 되면 예, 요것도 좀 들어갈 만하죠. 예, 요렇게. 그래서 구부러지는 것도 나온 대로 도움 되겠다. 그 다음번에 12,000. 네. 그 봤어요. 12,000이라고 저한테는 없는데 예. 칫솔모가 많으면 효율성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게 가닥수가 많으면 좋긴 하기 때문에 추천을 할 만은 해요. 추천을 할 만은 한데 뭐라 그럴까요? 만 몇천 원인가?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비싸요. 그리고 칫솔털 자체가 5460이라는 칫솔보다 0.1mm보다 가느다래서 칫솔모가 조금씩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걸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좋습니다. 저녁에 양치하고 커피, 홍차, 당이 없는 음료를 먹었을 때 치간 칫솔 안 했더라.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게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칫솔질, 치간 칫솔, 치약 이렇게 세 가지가 필수 도구입니다. 그죠? 칫솔, 치간 칫솔, 치약. 그런데요. 잇몸 질환이라는 것을 예방한다. 그래서 잇몸뼈가 녹아 없어지는 걸 막겠다. 그 다음번에 치석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요런 거는 칫솔로 예방을 해요. 칫솔입니다. 칫솔. 그 다음번에 치간 칫솔이에요. 요 두 종류. 그 다음에 한쪽은 충치가 있습니다. 이빨이 망가지는 거죠. 요거는 위에 미아이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분, 산성 이런 거와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충치는요. 칫솔질로는 예방이 안 됩니다. 칫솔질은 100% 잇몸 질환 예방용이에요. 충치는 두 가지로 예방합니다. 1번 치간 칫솔, 2번 치약. 근데 치약을 다른 말로 하면 불소예요. 그럼 결국 불소와 치간 칫솔이 충치 예방입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녁에 양치를 하고 나서 커피나 홍차 같이 당이 없는 음료를 먹었을 때 치간 칫솔 안 해도 되나요? 예. 하루에 한 번 치간 칫솔을 쓰셨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치간 칫솔 쓴 다음에 뭐 마셔도 상관없어요. 다음날 또 24시간 지나기 전에 치간 칫솔 쓰시면 돼요. 충치면으로 봤을 때는 예, 당이 없지만 약간의 산성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번에는 잘 안 닦으시면 뭔 일이 생기죠? 착색이 생기겠죠. 검은 걸 드시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칫솔질 하시고 나서는 뭘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예. 자, 그 다음번에 메시지를 취소하신 분이 계시고, 음파 칫솔 쓸 때도 어금니 두통, 예, 모든 치아면을 다 닦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칫솔질을 알려드릴 때는 1번, 제일 닦기 편한 아래 어금니 바깥쪽을 완벽하게 닦도록 연습을 하세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안쪽을 닦아야겠죠. 이 아랫니의 안쪽과 바깥쪽을 잘 닦으시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윗니를 닦으시면서 그 느낌을 느껴보시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어려운 데를 웬만큼 다 닦은 거예요. 그 다음번에 보통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가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칫솔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렇게 안쪽으로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안쪽으로 돌아가는 거. 요거 마지막으로는 한 바퀴씩 꼭 돌도록 바깥쪽에서 닦고 뒷면을 닦고 안쪽을 닦도록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치아의 모든 면을 다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금니 뒷면도 꼭 닦으셔야 돼요. 대전에 치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아는 치과 의사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하고 그분이 치료를 잘 하시는 거, 그 다음에 환자분한테 잘하는 거,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그러면 알려드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좋은 치과, 추천받고 싶은 치과는 직접 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치과에서도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믿을만한 것 같다. 이건 좀 나한테 약 팔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은 진심인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는 조금은 좀 찾아서 고생을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는 그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보시는 주치로서 계속 만나주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때까지는 몇 군데 좀 돌아다니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치아에 씹는 면 물어보셨는데요. JH님이. 씹는 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충치는 칫솔질로 예방이 안 된다. 안 닦으셔도 돼요라고 제가 주로 얘기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예방하느냐? 어렸을 때 아니면 나이 들어서도 치과에서 그 홈을 메꿔줘야만 충치가 예방이 돼요. 아니면 불소를 계속 발라주던가요. 그러니까 씹는 면도 닦긴 닦는데 그렇게 열심히는 안 닦으셔도 된다. 차라리 치약 열심히 쓰시고 치과에서 불소도포 하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실란트라고 그러죠. 홈 메우기 해주고 이게 훨씬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권시은님, 예, 초등학교, 요거 제가 조금 전에 봤었는데, 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예, 여기 치과에 오시는 50대 분들도요, 칫솔질이 안 돼서 치석이 생겼어요. 잇몸이 내려가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 이를 완벽하게 닦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닦는 게 맞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손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시키고요. 그 다음번에는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혼자 닦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지금 나이는 사실 충분히 칫솔질 가능합니다. 저희 치과에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도 혼자 거울 보면서 이렇게 닦는 것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대신 이게 습관화가 될 때까지는요. 옆에 달라붙어서 보셔야 돼요. 그걸 가르치시려면 부모님이, 보호자가 완벽하게 이를 닦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손이 능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열심히 닦고 그 다음번에 애들한테 손 붙들고 가르쳐주고 대신 오늘 당장 이게 바뀌진 않는다. 언제요? 6개월 후에. 1년 후에는 그래도 애들이 잘 닦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저녁 때마다 좀 봐주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일단 전리는 거의 다 빠졌을 텐데요. 예, 많이 남으면 4개, 그럼 좀 더딘 거죠. 뭐 이제는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됐건 간에 하나씩 하나씩 따는 거 지금 연습시키시는 게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음파 전동 칫솔 사용법, 예, 요것도 예, 제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거 있긴 있어요. 예, 잘 찾아보시면 제 채널에 전동 칫솔 사용 방법이 나와 있긴 합니다. 예.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동 칫솔은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내가 움직이는 걸 대신 전동 칫솔이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고만 계시면 됩니다. 이거 잠깐 전동 칫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예, 이걸 입안에 넣는 건 좀 그러니까 예, 카메라 바꾸기도 귀찮으니까 또 여기다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45도쯤으로 되겠죠. 예, 그럼 이제 전동 칫솔이 떤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대보겠습니다. 되고 있고 그 다음번에는요 되고 있고 그 다음번에는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대고만 계시면 돼요. 세상 천국이죠 이거는. 예, 나는 손을 열심히 움직이는. 이걸 이렇게 문지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고 있다가 다음 채에 또 대고 또 다음 채에 대고 이렇게 대고만 있으시면 돼요. 이거는 되게 좋은 도구입니다. 전동 칫솔이 손으로 닦는 것보다 어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방법만 올바르면 손으로 닦는 것보다 더 잘 닦입니다. 예, 잘 닦여요.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네. 저 양치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전동 칫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여기다가 이제 이걸 꽂으면 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로 모든 일을 전동 칫솔로 닦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8분쯤 걸려요. 위에 4분, 아래 4분. 손으로 닦으면 그보다 조금 더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 닦아요.
이걸 들고 있으면 예, 저도 환자보다 중간에 이렇게 열심히 닦습니다. 하나씩. 살살 움직여서 살살 움직여서 닦아요. 그러다 또 누가 왔다 그러면 나가서 또 환자를 봐요. 또 들어와서 다음 차를 닦고. 심심할 때마다 찔끔찔끔 닦으시면 됩니다. 예. 치간 칫솔 쓰고 나서 치실 쓰면 이물질이 나오는 게 보이는데 치간 칫솔만 써도 될까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침이요 단백질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단백질이 엉키고 뭉키면 뭔가 이런 이물질처럼 보여요. 희끄무레한 거. 이 인터넷에서 파는 것 중에 이 가글로 하고 나면 입안에서 뭐 이렇게 때 같은 거 나온다고 누리끼리 하는 거 막 이렇게 뱉어내는 거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세균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입안에 있는 침 단백질을 자꾸 빼내는 거예요. 그게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간 칫솔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예, 그건 침 단백질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예. 제 상표로 첨단 칫솔을 출시해 주십시오. 저는 늘상 얘기하지만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제조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칫솔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은 없고, 그다음에 전 세계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칫솔 회사들이 있어요. 그냥 그 칫솔 회사들이 조금 더 비용을 투자하고 해서 좋은 칫솔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소비자들, 환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 거를 잘 사줘서 그 회사가 잘 되고 그 회사를 따라서 다음 회사들이 따라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가 1450ppm짜리 불소를 한 4년 전쯤에 한 회사하고 해서 처음 등록을 했는데, 그 회사가 등록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회사들이 카피 제품들을 만들어서 1450 치약들이 나왔어요. 물론 퀄리티로 봤을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불소가 1450ppm은 있습니다. 떠들고 돌아다녀서 세상이 좀 바뀐 거잖아요. 제가 칫솔도 이런 게 좋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차근차근 그 뾰족한 미세모가 좀 없어지고, 또 연마 야금 여러한 공정 많이 들인 공들인 칫솔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안 하느냐? 칫솔 회사들이 다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일반인이 찾는 건 10개에 뭐 10,000몇천 원짜리 싼 거를 주로 사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돈 들여서 비싼 거를 만들 시장성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김영성님, 치아 뿌리가 많이 녹아서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예. 먹는 거는요, 그냥 남들 먹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겠다고 뭔가 특이한 걸 자꾸 드시면 그게 오히려 안 좋고요. 뻔히 아시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건 좋은 거고. 몸에 필수 영양소니까요. 그 다음번에 설탕, 당분,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아이 두 개님은 잇몸에 3초를 대고 위로 3번을, 위로 쓸어 올리는 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예. 그걸 뭘 이렇게 훑어내듯이 자꾸 쓰는데, 그렇게 해서는 칫솔질이 안 돼요. 예. 칼슘이 빠져서 색이 하얗게 변했다. 이거 보통 우리가 탈회라고 얘기합니다. 회성분이 빠진 거, 무기질이 빠진 거죠.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 불소로 멈추거나 되돌려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소 치약 열심히 쓰시고 치과에서 불소 도포하고 치약 쓰고 난 후에는 뱉어내고 웬만하면 헹구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면, 잘 시행이 되면 이빨 부서지지 않고 쓰실 수 있습니다. 잇몸이든 치아든 노화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임플란트를 추천받을 때 1번은요. 잇몸뼈는 나이가 든다고 뼈가 없어지지 않아요. 나이가 드는 동안 관리 안 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오래 쓰면 치아 같은 경우는 닳아서 없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평생 사는 동안 내가 너무 이빨을 많이 써서 닳아서 이가 빠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순위로는 노화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해서 책임을 딴 데 전가하면 안 되겠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번에는 그 얘기 잠깐 제가 영상에서 드렸는데요. 자, 임플란트라는 건 이가 없어지거나 이가 빠진 거예요. 우선 잇몸이 내려가서 이가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잇몸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자, 요렇게 살이 덮고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잇몸뼈가 자꾸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뼈가 얼마나 있나 그러고 봤더니 요만큼 남았대요. 밑에 요만큼 남았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밑에 있는 뼈가 튼튼하면 요 조금만 있어도 쓸 수는 있대요. 그런데 이가 이렇게까지 드러날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잇몸뼈가 녹는 때까지 이분이 관리가 잘 안 됐던 분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친 듯이 잘 닦아가지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된다 그러면 통증도 줄어들고 불편감도 줄어들고 요거 조금 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이런 사람이 갑자기 개가천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 빼고 싶어요. 그리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더 내려가겠죠. 그럼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을 뼈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정말로 개과천선해서 오늘부터 미친 듯이 이를 닦고 잘 관리할 분이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그냥 우기기만 하는 거죠. 나는 빼기 싫다. 그럼 어떻게 돼요? 뼈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잘 닦으시는 거 중요하다. 고등학생인데 치간시술 이게 참 어려운데 뒤에 쪽 어금니는요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넣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치간칫솔 큰 걸 보여드릴게요. 자, 치간칫솔이 요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죠. 요렇게. 그 다음번에는요 이렇게. 그 다음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앞쪽에 입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집어넣게 돼요. 앞에서부터. 그래서 보기는 좀 흉하시겠지만 치간칫솔을요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똑바로. 근데 집에서 연습하실 때 저 뒤에 쪽에 치간칫솔 넣으실 때는 이거를 입술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치간칫솔로 확 끓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구멍을 찾아요. 이 구멍이 있는 것 같다. 여기 찾았으면 손으로 이 치간칫솔을 뒤로 미세요. 뒤로. 그 다음번에 집어넣으시면 쑥 들어가요. 이게 입술에 힘을 주시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치간칫솔을 이렇게 해서 입술을 윈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이게 거울이니까 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한 손으로 치간칫솔을 이렇게 뒤로 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650ppm인데 이걸 한 번에 많이 바르면 1500ppm이 안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안 됩니다. 650은 죽어도 650이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노력하지 마시고 1450ppm짜리 사서 쓰세요. 치약은 양은 안 중요해요. 양은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뭐라고 말씀드리죠? 완두콩 크기요. 완두콩 크기만큼만 쓰시면 돼요. 여기 칫솔이 있는데 이거 조금 다 꺼내네요. 이거 환자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 이게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이 노란색 칫솔 모요. 요 위에만 치약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진짜 완두콩 크기예요. 요만큼만 올려놓으시면 돼요. 다 짜는 거 아닙니다. 요만큼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완두콩 크기만큼만 짜면 오랜 시간 칫솔질 하시는 동안 이빨에 불소가 충분히 붙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불소의 농도. 두 번째는요, 접촉 시간입니다. 오래 닦으셔야 돼요. 나이가 60 이상인데 잇몸 관리가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뒤에 쪽에 있는 사랑니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닦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빨리 빼내시는 게 맞습니다. 버티어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성인도 예방 차원으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불소 도포하는 게 좋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일 1450ppm, 1500ppm짜리의 치약을 매일 쓰는 것과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불소 도포를 하는 거. 불소 도포할 때 불소의 농도는 2만 ppm이 넘습니다. 자, 1450ppm, 1500ppm짜리를 매일 쓰는 것과 2만 ppm짜리를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어느 게 더 충치 예방 효과가 좋으냐? 매일 치약 쓰시는 게 좋답니다. 매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건 좋은 글이 있습니다. 제이오님 감사합니다. 잘생겼습니다. 뭐라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불소 치약 쓰시고요. 해외에 계신 분입니다. MM님 해외에 계신 분. 죄송스럽게도 저희 병원 지금 현재 환자 약속은요. 전화하셔서 좀 가서 얘기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죄송스럽지만 약속이 11월 달쯤 잡힙니다. 그러니까 잠깐 한국에 오셔서 예약을 하시거나 네이버로 예약하실 수는 없어요. 치과의사가 저 혼자고요. 제가 모든 일을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자 예약이 좀 밀려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엄지척 감사합니다. 제가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없고 그냥 혼자 떠들고 있는 거라. 시리니움 불소 연두님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불소 1500ppm 정도 됩니다. 어머니가 임플란트 권유받으셨고 고민하셔서 제가 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이해가 되셨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두님, 칫솔질하고 물로 헹궈내면 불소가 많이 씻겨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씻겨 나가겠죠. 어딘가 구석구석에 박혀 있긴 하겠지만 씻겨 나가요. 그래서 보통 추천드리는 게 헹구지 마세요라고 추천을 하는 거고, 헹구지 않으려면 입안에 남아 있어도 괜찮은 성분들로만, 입안에 들어가면 안 좋은 성분들은 없는 놈으로 골라서 치약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완두콩 한 알만큼 치약을 짜서 쓰시면 하는 동안에 침하고 이렇게 섞여서 자꾸 뱉게 되잖아요. 나중에 치약 맛도 안 나요. 그러니까 물로 꼭 헹구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치약 선택하실 때 1순위 불소 농도,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품 안 나는 거예요. 거품 나는 성분은 잇몸에 되게 안 좋답니다. 잇몸에 안 좋대요. 그래서 거품이 나는 거는 웬만하면 피하시면 좋겠다. 그 중에서 안 좋은 성분의 정확한 이름은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라고 합니다. 라우릴 황산염 이렇게 써 있고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를 깨끗하게 잘 닦고 귤이나 오렌지 주스를 먹어봤을 때 맛이 떨떠름하다. 그럼 안 좋은 성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헹궈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약은 안 쓰시는 게 좋죠. 그렇죠? 예. 저녁에 양치질하고 자면 아침에 밥을 안 먹어도 양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영양 성분 같은 것들을 먹고 세균이 자라기 때문에 밤새도록 세균들이 신나게 증식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나절에는 뭘 먹든 안 먹든 간에 양치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하루에 2번, 12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칫솔질 하시고 치간칫솔 쓰시는 게 맞습니다. 예. 일반 치과에 가도 치간칫솔 처방해 주느냐? 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있지만 제가 사실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치과 의사와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는 게 사실 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자, 치간칫솔도 이렇게 처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병원에 돌아가시면 환자분들 잘 알려드리고 치간칫솔도 좀 처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치과의 숫자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시면 있긴 있지만 쉽지는 않다.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면 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칫솔질 강의라는 거를 하고 다닌 지가 이제 20년쯤 됐고요. 예, 처음엔 블로그를 했었고 그 다음번에는 카페를 했었고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자꾸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우리 치과에 와라. 우리 치과가 잘해준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기분 나빠서 또 나오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유튜브까지 오게 됐고 어쨌건 간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10년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치간칫솔 처방해 주시는 분이 나오겠죠. 이가 덜 시리고 튼튼해진 것 같다. 그게 아마 칫솔질 열심히 하다 보면 뿌리가 드러나고 잇몸뼈가 내려가는 일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 다음번에는 불소치약을 잘 쓰시면 그 드러난 뿌리가 좀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덜 시리겠죠. 열정이 어디서 오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보통 그럽니다. 이거 호르몬 이상이라고 해서 각성 호르몬 과다 분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친해지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건축하고 인테리어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강아지 훈련할 때 개 때리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긍정적으로 가르쳐라 이런 얘기에서 또 훈련사나 수의사 대상으로도 강의도 했었고 되게 다양한 일들을 했었는데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근데 사회에는 꼭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누군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뭐 치과 의사들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 잘 해내시고 썩은 거 파내고 떼우고 임플란트 잘 심으시고 이런 것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게 칫솔질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돈은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누가 돈 안 주니까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필요한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칫솔질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훈련이나 건축은 뭐 딱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요 정도 하면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손을 떼었는데 이건 제 일이니까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치간 칫솔이 어금니 딱 한 군데가 도저히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죠. 이게 사실 제가 교수도 가르치고 그러지만 와서 보면 못 넣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쓱 넣어보면 어이 선생님이 넣으니까 들어가네요? 이러시는 분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 도와줄 사람들을 만드는 것도 제 역할입니다. 만약에 거기만 넣기 힘들다 그러시면 치실 쓰시면 됩니다. 치실 쓰는 얘기도 잠깐 한번 해볼게요. 치실은요. 요렇게 생긴 치실은
마트에서 파는데 이게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대만에서 만든 상표를 보면 3M이에요. 대만에서 나온 3M 제품 자체가 퀄리티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치실은요. 자, 이거는 예, 집어넣다가 잇몸이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빨 사이에 넣고 콩 물어서 끼울 거예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넣어서 깡 눌러요. 깡을 들어갑니다. 그죠? 예. 들어갔죠? 예. 이렇게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물어서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번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실 거냐면 실이 없다. 나는 여기 있는 플라스틱으로 닦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모형상에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으이씨. 이렇게 있죠. 이가. 그럼 이걸 물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 다음번에 아유 보일라나 모르겠다. 이걸 여기다 딱 대요. 보이십니까? 플라스틱이 이빨에 닿은 거요? 여기요. 예. 요렇게 닿은 채로 플라스틱을 손으로 잘 눌러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위아래를 이렇게 움직이실 거예요. 이거 뭐냐 빠졌다. 예. 이게 말로 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치간칫솔이 치실이 잇몸을 찍지 않고 닦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요. 근데 플라스틱이 닿아야 됩니다. 플라스틱이. 야, 어렵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치간칫솔 처방받기 힘들면 안내해주신 영상 따라 셀프로 찾으셔도 됩니다. 느낌은 뭐냐면요. 어이씨, 이렇게 뻑뻑한 걸 넣어도 되나? 요런 느낌이 드는 게 맞는 사이즈예요.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건 바풀만 밀어내고 세균막을 못 닦습니다. 그래서 이거 넣어도 될까? 근데 들어는 가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요런 정도 사이즈가 정상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쭉 늘어놓으시고 하나씩 넣었다 빼보면서 강의할 때도 실제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예. 어금니 아래 충치가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진행이 안 되고 정지성 의식이면 치료 안 받아도 되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예. 충치가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표층에 있는 부분에만 있는 거고 엑스레이를 계속 찍어봤는데 커지지가 않는 것 같다. 엑스레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색깔이 좀 검해도 그냥 쓰셔도 돼요. 대신 혼자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되고 치과 의사가 정기적으로 보면서 엑스레이 찍어가면서 검사해서 주치 선생님이 잘 관리하시면 검었다고 해서 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혀의 백태는요 진짜 백태가 있고요 아닌 게 있어요. 우리가 피부 표면을 뭐라고 그러냐면 각화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 피부의 겉에 부분은 죽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죽은 세포들이 속세포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혓바닥에도요 끝부분이 각화되어 있는 미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화되어 있는 미뢰층이 넓은 분들은 혀가 좀 하얗게 보입니다. 그거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생긴 거고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팍팍 밀어내서 그걸 긁어내실 수는 없어요. 치간칫솔 쓰면 간격 벌어지지 않냐? 예, 안 벌어집니다. 치간칫솔은 안 벌어져요. 잇몸 사이가 벌어지는 건 잇몸뼈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안 닦아서 그래요. 대신 처음에 치간칫솔 넣으시면 자 이쪽 이빨 있고 이쪽 이빨 있고 밑에 뭐가 있어요? 잇몸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했어요? 부어 있어요. 부은 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내려가면 문제죠. 이거는 치간칫솔을 잘 쓰시면 더 안 내려갑니다. 예. 독일에 거주하는데 대부분의 예,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딱 택해야 된다면 100% 치간칫솔입니다. 2020년도에 치과 의사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라고 얘기했는데 치실은 크게 효과가 없다. 치간칫솔을 써라. 라고 명시가 된 게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20년도에 나온 얘기가 아직까지는 각각에 있는 치과 의사들한테 전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치과 의사 대상으로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딱 하나를 선택하면 무조건 치간칫솔입니다. 혀 클리너 재질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재질은 안 중요하고 혀 클리너의 끝부분이 날이 있어야 돼요. 날이 있다는 얘기는 플라스틱이든 쇠든 간에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해서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여기는 뾰족하네 하는 느낌이 있어야지 긁혀요. 근데 그게 없으면 부들부들하면 잘 안 긁힙니다. 그래서 재질로 따지면 실리콘이나 칫솔 모 형태로 돼 있는 건 그리 잘 안 닦인다. 쇠가 됐든 뭐 플라스틱이 됐든 끝부분에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온 가족이 안 보는 거, 예,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유튜브 하는 거니까. 자,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필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예, 주변부에, 예, 카톡 단톡방에 여기저기 좀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뿌리 쪽이 약간 검게 나왔다. 엑스레이에 검게 나왔다는데 뿌리 끝이 검다는 얘기는요. 뼈 속에 염증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엑스레이를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엑스레이의 뿌리 쪽은 검었다 그러면 치과 의사가 얘기했을 여기가 뿌리 끝이 검었죠? 여기 고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신경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위에서 닦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 엑스레이 찍은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을 텐데 예, 가셔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치료가 필요하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예. 임플란트가 빠져서 나사만 뼈에 있다. 자꾸 염증이 나서 나사를 빼야 하는데 나사만 뼈에 있다면 그 나사가 뼈에 딱딱하게 박혀 있으면 머리 부분만 바꾸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 나사를 빼려고 하면 나사의 일부분이 뼈하고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나사 바깥쪽에 뼈까지 같이 빼내야 돼요. 이거 되게 힘듭니다. 예. 이것도 그 임플란트 심은 선생님한테 빨리 가셔서 너무 붙이지 마시고 빨리 얘기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권시우님이 이에 아무 증상 없어도 스케일을 1년에 한 번 받는 게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칫솔질을 잘 하시면 치석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셔서 도대체 뭘 하고 살았길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느냐? 너는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안녕.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할 게 없어야 됩니다. 예,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는 칫솔질 잘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편도결석은 이비인후과. 예, 그렇습니다. 편도결석은 이비인후과. 목구멍 이후로 넘어가는 건 치과 의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 상대편의 영역을 존중해야 예, 사회가 안정화되고 발전합니다. 요거는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걸로요. 불소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 불소가 많이 들어있는 치약은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록 허가 받았습니다. 그게 1450이라고 써있는 치약인데요. 최초로 등록된 치약은 엔자이칼 1450이라는 치약이에요. 근데 그 외에 1450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치약들이 되게 흔히 말하는 카피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찾으시면 돼요. 1450ppm짜리 치약을 찾으시면 됩니다. 1번 불소 농도를 찾으시고 두 번째 SLS 거품 안 내는 성분, 그죠? 거품 내는 성분이 안 들어있는 걸 찾으시고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면 웬만큼 좋은 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잇몸이 많이 내려간 사람이 음파전동 칫솔 쓸 거면 진동수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칫솔모가 부드러운 걸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셨을 때 이건 너무 뻣뻣해 이러면 이가 깎여요. 특히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빨리 움직이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칫솔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동 칫솔 고를 때도 이 모터 떠는 거, 뭐 진동수 몇만 번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손으로 만져봐야 돼요. 내 이빨, 내 잇몸에 닿는 거 반드시 손으로 만져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꼈다 뺐다 하는 유지장치 세척 어떻게 하느냐? 교정 전문입니다. 제가 이빨 닦는 사람 전문이 아니고 교정 전문인데 치약 교정 유지장치는 플라스틱이죠. 예. 밥숟가락 닦듯이 닦으시면 됩니다. 뭘로 닦아요? 퐁퐁 같은 걸로 그냥 닦으셔도 돼요. 예. 그게 아무래도 찝찝하다. 그럼 그 다음번에 쓰실 수 있는 건 애들 젖병 닦는 거 있습니다. 젖병 세제, 마트에 가면 팔죠. 그런 걸로 닦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치석 같은 게 좀 끼면 약국에 가면 틀니 세정제라고 좀 슬프지만 틀니 닦는 약을 팝니다. 그거를 뽕 넣어놓고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올 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담가 놓치면 도움이 좀 됩니다. 왜 1450이냐고요? 이게요. 우리나라 식약처 규정이요. 그동안에는 불소 농도가 1000ppm이었는데 1500ppm짜리를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비용을 투자하고 그래야지 이게 허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페리오부터 2080까지 다 잘 팔고 있는데 이 큰 회사들이 돈을 써서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 저 회사에 물어봤는데 이거 뭘 하느냐 안 한다. 우리나라만 이게 지금 불소 농도 높은 게 없는데 이걸 해야 충치 예방이 된다. 뭐 얘기를 해도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 큐라덴이라는 회사가 1450ppm짜리의 치약을 갖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도와줄 테니까 하자. 그래서 이 엔자이칼 1450이 등록을 했어요. 저희들이 돈을 쓰고. 제가 물론 예방치과하고 같이 해서 도와줬죠. 그래서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50ppm이 우리나라 최고 불소 농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카피 제품을 내는 사람들은 1500짜리를 하려고 그러면 또 뭐죠? 실험을 하고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1450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500이 아니고 1450이 최고 농도가 되어버렸어요. 치아 교정하면 평생 교정기 껴야 되냐? 자, 이게 딱 정해드립니다. 딱 정해드리는데 1번 교정 치료를 해서 이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치료기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장치를 띄었어요. 그러면 요 이가 이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걸 재발이라고 그러죠. 얼마 동안 재발이 생기냐면 2년 정도는 재발이 생긴답니다. 2년.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장치를 끼시고 철사를 붙여놓고 붙들어 놔야 돼요. 2년이 지나면 잊어먹으면 돼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던 사람이야.
나는 원래 가지런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가지런했던 사람이나 삐뚤삐뚤했던 사람이나 나이가 들면 이는 계속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그 교정치료했던 가지런한 사람이 재발이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삐뚤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교정치료했으니까 좀 아깝지 않니? 그러니까 잘 때도 끼고 자면 세월의 흐름까지도 좀 막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리님 감사합니다. 10만 명 실버 골드 버튼. 네, 유튜브는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 치과의사 얘기에 10만 명이 들어올까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꾸준히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저기서 구독자 좀 많이 잡아와 주십시오. 네,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내려간 거 얘기한 거는 잇몸뼈가 이미 내려간 거죠. 슬프지만 올라오진 않아요. 더 내려가지 않게 버티시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예. 칫솔이 금방 벌어지는 거는요, 최사랑님 힘줘서 그렇습니다. 힘을 안 주시면 칫솔이 3개월, 6개월, 10개월 내내 있어요. 아, 나연님, 예. 이빨 칫솔 얘기 재밌다고 그러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예. 트라프소 치간 칫솔 쓰는 중에 엄청 빡빡하게 들어갔다. 아, 있어요. 예. 왜냐면 들어갈 때는 좀 뚱뚱한데 가운데가 정말 좁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갔다 나오면 가운데가 오목해지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들어갈 땐 넓고 가운데가 되게 좁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건 치실보다는 치간치솔이 훨씬 낫습니다. 좀 휘더라도 어차피 치간치솔이 요만하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동안에 쭉 닦고 들어갔다 나오고 변형되는 데는 가운데 부분이면 이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치간치솔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얘기하면 저하고 안 친해지실 건데 INTJ입니다. 예, INTJ입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는 건 약간 그 사회성을 가면을 쓰고 있는 거고, 예, INTJ 맞습니다. 예, E 아닙니다. I입니다. I. 예, 예, 권시은님 감사합니다. 예, 애들 양치 잘 시키시고요. 예, 컴바치님도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생긴 사람이지만 아이가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공적인 일이 아니고 친목 모임에서는 2시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 석형님도 감사합니다. 예. 리님도 INTJ. 예, INTJ. 남들이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 INTJ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예, 저녁 시간에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